제가 이제 교사 생활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와서 이제 강남대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좀 인상에 깊이 남았던 학생이,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하면 항상 이제 언급했던 학생인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설명회가 아예 없었으니까 아마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면서 자기의 사연을 좀 드러달래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지? 뭐 하여튼 따라와. 그래서 이제 그 강사 휴게실 같은 데 가서 그 학생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서울에 있는 S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굳이 저한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 그리고 고3 생활하는 동안 1년 동안 국어 문제를 다 합쳐서 5문제를 틀렸대요. 이건 대단한 거죠. 뭐 3월학평, 육모, 구모, 수능 이런 거 합쳐서 5번밖에 5문항만 틀린 거예요. 근데 슬픈 건 수능 날 3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등급컷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꼭 서울대 가고 싶다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국어에서 이미 3개나 틀렸고 1등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가게 돼서 이제 강남대성 와서 저를 만났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면 저 양반이 좀 해결해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럼 이제 네가 생각하는 너의 문제가 뭐니? 라고 해서 이제 분석을 엄청나게 스스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과 수능날 3개나 틀렸잖아요. 또 수능날 가서 시험을 잘 보는 게 꼭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어떻게 1년 동안 공부를 했는지보다는 수능날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사실 더 궁금하다라고 해서 그 학생의 수능날 그 진행됐던 시험 상황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데, 처음 답이 안 나왔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얘 뭐가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어요. 그 당시 이제 현대시랑 고전시가 섞여 있던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가 시 3편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는데, 아마 과거를 회상한다는 선지가 답이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시를 읽고 과거를 회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한 편에서 과거 회상이 확인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뭐 답이 하나 있는데 4개는 틀린 거고, 답이 틀려 보이니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수도 없는 거예요. 5개가 다 틀려 보이는데 뭘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나온 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틀려본 경험이 많지도 않고 답이 안 나온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그 경험을 수능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추스려서 마무리해서 3개 정도 틀리는 걸로 끝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수능은 많이 쉬웠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죠. 너 기출은 몇 번이나 봤냐?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요. 몇 번이라뇨? 그러니까 기출을 몇 번 봤냐고. 그랬더니 봤죠? 몇 번? 한 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틀린 그 선지는 이미 기출에서 몇 번 나왔던 선지인데, 기출에서 사용된 방식과 동일하게 접근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못 찾은 걸 보니 너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 공부가 좀 수능스럽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눈 것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는 이제 당황하죠. 이제 와서 기출을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공부 비중을 좀 줄이고, 여기서 다른 공부라는 건 다른 과목이 아니라 국어 안에서의 다른 공부, 이 비중을 좀 줄이고 남은 기간 동안 좀 EBS만 기출만 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고 EBS도 봐야 되는데 언제 기출만 보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준 게, 또 작년에 EBS 열심히 했지. 네. 모의고사 몇 번이나 풀었어? 한 20회, 30회요? 근데 가서 이렇게 틀렸잖아. 물론 그 공부도 해야겠지만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남은 시간, 특히 문학 쪽 기출을 여러 번 봤으면 좋겠다. 그 학생이 이제 문학에서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문학 쪽 기출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선생님만 믿겠다. 물론 이제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좀 단서를 붙였지만, 어쨌든 이제 기출을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때 모의고사
대성에서 만드는 모의고사를 좀 몇 문제 이렇게 만드는 일을 좀 했었는데, 전체 시험지에 대한 이제 총 검토? 뭐 이런 거를 잠깐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검토는 학생의 시선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주면서, 네 입장에서 한번 풀어봐라. 몇 점 나오나? 그리고 나한테 알려주고 좀 이상한 문제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걔한테도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풀어가지고 채점까지 따고 왔는데, 점수가 71점인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대답을 듣고 저는 얘는 올해 수능은 100점이다. 하나 틀릴 것 같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사실 국어 100점에 확신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자기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기출과 약간 경로가 다르다. 자긴 지금 기출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그 어린아이가 제 앞에서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눈 동그랗게 뜨고, 얘는 되겠다. 근데 정말 사실 수능 얼마 안 앞두고 모의고사 봤는데 뭐 71점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잘 볼 수가 없다. 문제가 수능스럽지 않은데, 그 왜 수능스럽지 않은지 얘기를 들어보니 얘 말이 맞아요. 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제 예상대로 100점 받았고 자기가 원하는 서울대 극과 갔어요. 첫 번째, 이 기간에 보는 모의고사의 점수에 영향받지 말자. 영향받을 것 같으면 시간 맞춰서 시험은 보되 채점을 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냥. 그래도 시험 봤는데 채점을 해야죠. 그럼 채점을 하시면 점수는 매기지 마세요. 또는 틀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해설지를 봤는데 문제보다 더 어려워, 해설지. 그럼 그냥 그 문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틀린 문제를 봤더니 명백한 나의 실수야. 그럼 그냥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곧 되새김질하면 모의고사는 잘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0도 8주까지 주간 트레이닝북에 있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들 채점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채점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채점을 했다면 점수나 등급컷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틀린 문제에서 정말 이건 나의 명백한 실수로 틀린 건지 확인해 보시고 나의 실수가 분명히 맞다면 그것만 되새김질해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 또 이렇게 기출 사례를 얘기하면 여러분 또 듣고 지금도 기출만 봐야 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할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은 기출을 너무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출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얘기 듣고 여러분도 그럼 나도 지금부터 기출 볼 테야 이러지 마시고 하던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ABS, 약간의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그래서 전체 공부의 비중에서 기출이 50%를 좀 유지하는 공부 하셨으면 좋겠어요.